제38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풀이를 했고요. 이번 시간 2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6번 들어갈게요. 자, 각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군대를 찾는 문제입니다. 왕이 비만기로 정교하였다. 적의 난리를 겪는 동안 2년 동안 군사 한 명을 훈련시키거나 무기 하나를 수리한 것 없이 명나라의 군대를 바라보며, 명나라 나왔으니까 조선이겠죠. 적이 제 발로 물러가기만 기다렸으니 불가하지 않겠느냐. 과인의 생각에는 따로 무엇을 설치하여 합당한 인원을 차출해서 장정을 뽑아 날마다 활을 익히고 조총을 쏘기도 하고 총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뭐예요? 훈련도감이죠. 임진 외란 중에 선조 때 중앙군으로 훈련도감을 만들죠. 그래서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을 양성을 했다라는 거죠. 선조 때 유성룡의 건의로 만들게 되는 훈련도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 후기 5군영이 있는데 5군영의 첫 번째 군대 훈련도감. 자, 첫 번째, 수원 화성에 외영을 두었다라고 돼 있는데 정조 때 장용영이죠. 그래서 국왕 친위 부대를 직접 만들었으니 정답이 될 수 없고요. 두 번째, 국경지대인 양계, 양계라고 하면 고구려 군사행정구역을 얘기하고 있죠. 답이 될 수 없죠. 세 번째, 후군과의 항쟁 과정에서 인조 때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을 만들잖아요. 총융청, 수어청. 그리고 숙종 때 금이영으로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 금이영, 오군영. 그렇죠? 그래서 어영청, 총융청, 수어청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인조 때. 네 번째,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을 이루었으니 이것이 이제 중앙군으로서 훈련도감 얘기죠. 다섯 번째,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이것은 고려의 중앙군 2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우리가 2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27번. 밑줄근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궁궐 안에서 이 조약의 체결으로 이루어진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차 파견되었던 정권 대신 민영이기. 그렇죠. 이것은 뭐예요? 조선과 미국이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1882년에 체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공사 푸트를 이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푸트에 대한 답례로 1883년에 민영익을 정권 대사로 하는 구미사절단 보빙사를 파견하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지금 조약은 뭡니까?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물어보고 있죠. 조미수호 통상조약 4가지, 치외법권, 그리고 거중조정, 그리고 관세도 부과했고요. 그리고 독소조항이죠. 최혜국 대우가 있었다. 자, 1번이 정답이네요. 최혜국 대우가 있었네요. 그렇죠? 두 번째, 천주교 선교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천주교는 1886년 조선과 프랑스, 그렇죠? 조프 통상 조약을 체결하면서 포교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프랑스지요. 세 번째, 양국의 수출을 허용하고 관세를 설정하지 않았다.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렇죠? 관세 협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일협정서지요. 한일협정서, 러일전쟁이 바로 터지고 바로 직후에 체결을 하게 되는 한일협정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외교고문 스티븐스와 재정고문 메가타가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러일전쟁 터지고 한일 의정서 체결하고 그 다음에 승기를 잡은 일본 애들이 이거 체결하자. 그래서 고문받아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1904년 8월 달에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 자, 다섯 번째, 부산, 원산, 인천에 개항정이 설치되었다. 이거 뭐예요? 이거 강화도 조약 아닙니까? 그렇죠? 1876년에 있었던 강화도 조약. 그래서 27번에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28번으로 갈게요. 자,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사학징이에요. 사학징이는 순조 때 1801년 순조 때 일어난 무엇의 진행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학이라고 됐고 순조가 돼 있으니까 그때 당시 사학은 천주교일 건데, 그렇죠? 형조와 포도청 등 정부 측 기록을 수집해서 정리한 이 책은 정순 왕후의 명령에 따라서 천주교를 박해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가는 뭡니까? 신유 박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노론들이 남인 시파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 천주교를 그 정치에 이용해 버린 거지요. 그래서 당시에 정약용 그리고 정약용은 유배가고 그리고 이승우는 또 그 사형에 처해지는 신유박해. 자, 1번. 정열이 모반 사건이 지금 왜 나옵니까? 그렇죠? 이것은 선조 때 동인 세력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정열 모반 사건이잖아요. 자, 두 번째. 최재우가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되었다. 동학을 얘기하는 거죠. 동학의 탄압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세 번째. 홍경래의 번기로 홍경래의 난이죠. 이것은 홍경래의 이 난이다. 이것은 이제 농민번기로서 천주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순, 정약용 등이 연루돼서 처벌됐지요. 그렇죠. 다섯 번째. 사건의 수습을 위해서 박 교수가 안핵사로요. 이것은 철종 때 진주 농민봉기, 그러니까 임술 농민봉기에 진주의 안핵사로 박 교수가 이제 파견되게 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상관없고요. 4번이 정답이다. 자, 우리가 2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미출군이 운동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적절한 것 학술대회입니다. 우리 학회는 동비토록에 수록된 내용을 분석해서 이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발표 주제 첫 번째, 무장포고문에 나타난 보국안민. 보국안민 나오면 그냥 바로 제폭구민도 같이 나오는데 초토사 홍계훈이 올린 장기를 통해서 본 조정의 입장. 세 번째, 청과 일본 군대 조선 상륙과 청일전쟁의 전개 과정. 야, 청일전쟁이 언제 터집니까? 1894년. 그러면 이때 당시에 있었던 동학 농민운동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1894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이구나. 1번. 외규장각도서의 약탈 과정은 병인양요 때죠. 이 병인양요 때 1866년 프랑스군이 와서 외규장각도서 보물을 다 약탈해 갔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사건. 이 1885년에 거문도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을 막아줄게라고 하는 불법적으로 거문도를 침탈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관계가 없다. 세 번째,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 사례를 조사한다. 아간파천은 이제 1896년 상황이잖아요. 이 이후에 있었던 열강에 그러면 이제 미국, 영국, 뭐 독일 할 거 없이 이런 내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1894년이니까 이 일이 아직 벌어지기 전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황토현 전투와 황룡천 전투의 전개 과정을 알아본다. 그렇죠? 요거예요. 그래서 이게 1894년 4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이것을 승리하면서 전주성을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주화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니까 동학농민운동 4번이 이 정답. 5번,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파견된 특사의 활동을 파악한다. 헤이그 평화회의 1907년에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분들을 특사로 파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4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30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니까 지금 자료가 언제적인지를 파악해야 되겠다. 대원군에게 흥선대원군이 나왔나 봐요. 궁극사업을 처리하여 명이 내려지자 대원군은 권례 거처하면서 통리기무하고 무이영, 장어영, 이영을 이제 폐지하고 오영의 군제를 다시 복구했어요. 지금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 복구해요. 권료를 지급하고 그러면 이제 군대에게 이제 군인들에게 급료를 주는 거고 그리고 남병에게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남병. 지금 군대 얘기가 나왔고 이 군대를 수습하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모습이니까 이것은 언제입니까? 이모군란 때 모습으로 지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882년 신식군대의 그 차별대우에 반대한 구식군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경복군을 습격을 하고 그때 이제 고종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가서 모든 그 시스템을 다 무로 돌리고 이모군란을 어떻게 다 수습했다라는 거죠. 1번.
전국 가치의 적합이 1871년 상황인데 이 이전 상황이지요. 자, 두 번째. 김기수가 수신사요? 김기수 1차 수신사잖아요. 1차 수신사는 1876년 강원도 조약 체결 이후에 보냈으니까 이전 상황. 세 번째.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대전통평은 정조 때잖아요. 정조 때는 이전 상황이죠. 네 번째. 자, 조선책략 유포에 반발해서 이만손 등이 영남만인소. 자, 영남만인소 1881년. 그렇죠. 그래서 개화 반대 운동이었다. 다섯 번째, 일본 공사관 경비병의 주둔을 인정한 재물포조약. 그렇죠. 그래서 이 이모군란의 결과 재물포조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배상금 지불하고요. 일본 애들이 우리가 직접 우리 공사관을 지키겠다. 그래서 일본군이 우리 국내로 주둔하게 되는 재물포조약 내용 이모군란의 결과였다라는 거죠. 3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에서 마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자, 첫 번째. 이것은 그냥 지역 문제니까 하나씩 찾아봅시다. 1번. 평양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선 소작쟁이. 문제천. 요것은 이제 그 암태도 소작쟁이잖아요. 그렇죠? 암태도 소작쟁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암태도가 아니고 평양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서울로 돼 있네요. 상권 수호를 위해서 황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으니 이것은 서울에다가 조직한 19세기 말에 그렇죠. 서울에 조직한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시전상인들이 상권 수호 운동을 위해서 조직한 단체다. 2번이 정답이죠. 3번. 김광재 등의 발의로 국채보상 운동이라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1907년에. 그런데 지금 답번은 어디예요? 목포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4번. 라번은 어딥니까? 진주네요. 토산품 애용을 위한 조선물산 장려회가 발주. 그러면 1920년대 물산장려운동이니까 물산장려운동은 어디? 평양에서 열렸고 그리고 서울로 가고 그리고 전국으로 확대되니까 일단 평양 시작된 것 평양. 그러면 지금 라번이 어디예요? 진주죠? 진주 아니죠. 평양이 나와줘야 돼요. 다섯 번째. 백정에 대한 차별 대우를 통해서 조선 형평사는 진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정들의 차별 대우를 왜 하느냐? 일제강점기에 들고 일어났죠. 근데 5번이 대구 안 되죠. 그래서 서울 지역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32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32번 좀 지우고 32번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물산장려운동 평양, 그렇죠?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대구, 이 정도는 기본이니까 우리가 알아놔야겠죠. 자, 32번 문제 들어갈게요. 다음 글이 작성된 이후의 사실. 그럼 또 이것도 시기를 파악을 해야 돼요. 본 덕원부는 덕원부. 해안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해안가 근처인가 봐요. 아울러 계양지입니다. 계양지고 계양지라고 하면 어딥니까? 강화도 조약 때 그 인천, 부산, 인천, 원산 요 근처가 아닐까 그렇죠? 자, 이곳을 빈틈없이 잘 운영해 나가는 방도는 인재를 선발하고 그 핵심을 잘 가리키고 기르는 데 있고요. 그래서 원산사의 글방, 공부방을 설치를 했대요. 원산에다가 그렇죠? 덕원부사 장윤석의 장계입니다. 그래서 원산에다가 만든 원산학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적 최초의 사립학교가 원산학사고, 그래서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 원산 주민들이 그렇죠 돈을 하나씩 모아서 학교를 설립했다. 자, 1번 국한문 혼용체 황성신문이 발간되었는데 황성신문은 1898년 남궁옥이 만듭니다. 그래서 1898년이니까 이 이후 상황 맞고요. 교환 양성을 통해서 한성사범학교가 만들어지는데 1895년에 고종이 직접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육이 꼭 줘서. 그래서 교육이 최고다. 그래서 교육을 우선시해야 된다. 교육이 꼭 줘서 이후에 한성사범학교를 만드니 95년 이후 상황 맞지요. 세 번째. 헐버트 길모어 등 유경공원 언제 만들죠? 1886년입니다. 그래서 그 관립학교죠. 최초의 관립학교로 헐버트와 길모어 원어민 강사를 초빙을 했었죠. 이후 상황 맞아요.
자, 네 번째. 근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영선사 일행이 파견됐는데 청나라에 영선사를 파견을 했으니 그것은 81년 상황이니까 이전 상황이죠. 안타깝네요. 자, 다섯 번째.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조사가 반포되었는데 이거 언제입니까? 고종이 이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설명드렸잖아요. 2번에서 그렇죠? 교육국조사를 반포하고 바로 한성사범학교를 만들었으니 1895년 상황이니까 답이 될 수 없고 이후 상황이죠. 4번이 이전 상황으로 정답. 자, 3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가 시기에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고종이 국호를 무엇으로 고치고 새로운 연호를 만들었대요. 야,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죠. 고종이 국호를 바꿨으니 그것은 대한제국일 것이고 그렇죠? 연호를 썼으니 그것은 뭐 광무라고 해야겠지요. 광무. 그래서 대한제국에서 하는 개혁이 광무 개혁이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대한제국 시기에 광무개혁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1번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했으니 이거 1번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설명드릴 것도 없고 두 번째 거. 방문국을 설치하고 한성순보를 발행했다. 최초의 우리나라 신문이 한성순보죠. 그래서 1884년까지 1년 동안 찍히게 되는데 어디에서? 방문국에서 찍어냈던 관보였다. 세 번째,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지금 공노비만 혁파한 게 아니고 산노비까지 그러니까 신문제가 없어진 가보개혁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1894년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 자,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도로 개편하였다. 역시 2차 가보개혁이에요. 이렇게 쓰지 말고 요거는 1차라고 쓸까요? 제 1차 가보개혁. 자, 2차 가보개혁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 역시 2차 가보개혁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없고 우리가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우리 시험에서요. 1차가 나오면 무엇이 많이 나오죠? 궁극기무초. 2차가 나오면요. 궁극기무초 없애고 어떤 거? 홍범 14조. 이것도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고요. 3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한글을 사랑한 누군데요? 하남샘 그리고 백천이 호입니다. 생물연대는 이 1876년에서 1914년까지고요. 주요 활동 독립신문 교본으로 활동했고 국문동식회 그리고 국어문법 그렇죠. 국어문법 주시경 선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시경. 그래서 최초의 국어연구기관 어딥니까? 그 국문연구소 1907년에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 분이 주시경 선생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국어 문법을 편찬하신 분. 자, 1번. 잡지 한글을 간행했다. 이것은 조선어 연구회 아닙니까? 조선어 연구회예요. 자, 두 번째, 한글 맞춤법 통일하는 제정을 했으니 조선어 학회지요. 조선어 학회. 지금 국문연구소 계승, 조선어 연구회 계승, 조선어 학회까지 그렇죠? 세 번째, 각야날을 제정하고 기념식을 거행했으니 이거 어디에서 했죠? 조선어 연구회에서 했어요. 한글날 제정. 네 번째, 국문연구소에서 한글 연구를 체계하신 분이 이제 주시경 선생이죠. 다섯 번째,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돼서 옥고를 치렀다라고 돼 있는데 조선어학회 사건은 언제 있었어요? 1942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생물연대 보시면 주시경 선생님이 언제까지 사셨죠? 1914년까지 사셨는데 지금 보니까 언제 1942년? 그럼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기가 안 맞아요. 4번이 정답이죠. 3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밑줄근 이 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제작한 안창호 기념회다. 아하. 그가 양기탁 등과 함께 조직한 비밀결사 대성학교 오산학. 야, 이게 뭡니까? 어떤 단체죠? 신민회입니다. 1907년부터 11년까지 활동을 했었던 신민회 안창호 양기탁 선생이 비밀결사로 조직을 했었고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어서 자금을 융통한 다음에 어디 만주로 보내버렸죠. 그리고 만주에다가 만든 것이 신흥강습소 그리고 신흥 안쪽에 무관학교가 있었죠.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1번
이륙양행 교통국을 설치했다. 이륙양행은 이 조지 루이스 쇼인데요. 아무튼 이륙양행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교통국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임정의 교통국 역할,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태극 서강과 자기회사를 운영하였다라는 것. 신민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군자금을 모금해서 만주로 보냈죠. 세 번째,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 철회 보안회예요. 그렇죠. 보안회, 1904년 보안회가 활동을 해서 저지를 냈었고요. 네 번째, 중천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했다. 독립협회 활동 아닙니까? 그렇죠. 독립협회. 그래서 의회를 만들려고 했었고 설립 직전 단계에서 실패로 돌아갔다. 다섯 번째, 만민공동회를 열어서 민권신장을 추구했는데 독립협회지요. 그래서 독립협회 활동. 2번이 정답. 우리가 36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가 지역에 있었던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지역 문제입니다. 어느 지역일까라는 거지요. 이윤숙의 회고록으로 본 국의 민족운동이에요. 한국 독립운동사에 독립운동과 관련됐구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는데 이 책은 위회영의 아내이자 독립운동가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이윤숙이 일제강점기에 겪은 일을 중심으로 기록한 수기인데요. 이 책에는 국권 피탈 직후 1910년 직후인가 봐요. 어느 지역으로 이주해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이회영 일가의 다 삶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회영 그리고 동생 이시영까지. 이회영 이분들 6형제가 모두 모여가지고 어느 지역 모두 모여서 독립 그 회의를 합니다. 가족 회의를 하는데 자, 지금 우리 나라를 찾아야겠다. 독립운동을 시작하자. 그렇죠? 어디로 갈까? 그래서 어디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 모두 털어서 독립운동에 헌신을 하자.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600억 정도, 엄청난 돈인데 엄청난 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두 다 독립운동에 그 투척하신 분들이 이회영 형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족 전체가 만주로 갑니다. 그래서 만주 서간도 지역에 터를 잡고요. 이때 지금 이쪽 신민회 있죠. 신민회와 관련돼서 이 활동을 같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흥 강습소라든가 이런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회영 형제의 돈이 들어간 것이다라는 거죠. 대단하신 분들. 1번. 자, 한인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설립을 했었다. 11년 경학사 서간도에 만들었습니다. 일단 1번이 정답. 자, 두 번째. 대조선 국민군단을 조직했다. 하와이에서. 그렇죠? 하와이 박용만이 1914년 조직한 군대지요. 자, 세 번째. 대한인 국민을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했으니 안창호 선생입니다. 그렇죠?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서 1910년 활동을 했었다. 네 번째. 대학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28 독립선언은 도쿄에서 했죠. 일본 심장 도쿄에서 1919년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낭독을 했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대한 광복군 정부가 세워져서 무장 독립 투쟁을 준비했다. 연해주예요.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렇죠? 이거는 일본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서간도 1번이 정답이겠다. 37번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37번입니다. 자, 밑줄근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골라봐라. 얼마 전 연길 일대에서 일어난 조선의 학살 사건을 들었냐. 이 사건을 취재하던 장덕준이라는 기자도 희생됐단다. 청산리 전투의 패배로 일본군의 만행이 극에 달했구나 라는 거죠. 청산리 전투 1920년 10월 달에 있었죠. 그러니까 1920년 10월 달부터 얘들이 그냥 간도 지역의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간도 참변, 경신년에 있었다라고 해서 경신참변이라고 하는 간도 학살입니다. 간도 참변이라고 할까요? 간도 참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1920년 간도 학살.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사건을 시기를 묻는 문제였군요. 그렇죠? 그럼 1920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아하, 3.1운동이 1919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미스 합성이 1925년에 있었으니까 이때 들어가야죠. 이건 좀 쉬운 문제였죠. 2번, 나번입니다. 그래서 정답 배점이 몇 점이에요? 1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38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38번. 자, 빨리 주의. 이게 지금 빨리 지워야 되는데 칠판을. 38번은 종교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물, 역사적 인물이 등장을 하고 우리가 풀어봐야죠. 자, 38번 보시니까요. 가 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달의 독립운동가 무언? 김교원 선생이에요. 당군에 대한 여러 젖을 주관해서 민족의식을 고취하셨고요. 또한 나철 종교, 나철 오기요, 대종교. 자, 나철의 뒤를 이어 2대 도사교 교주에 취임하였고, 그렇죠. 당군 그리고 나철 대종교지요. 그래서 대종교의 2대 교주 김교원 선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단 풀었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앙 대종교를 맞춰보자. 1번 사찰령 폐지 운동을 전개했으니 누굽니까? 한용운 선생이죠. 그래서 불교 한용운 선생의 활동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행했으니 어느 계예요? 이것은 천도교계 신문과 잡지 뭐 이런 거였다. 세 번째, 잡지죠. 항일단체인 중광단의 결성을 주도하였으니 이것이 1911년에 있었던 중광단, 대종교의 군대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 중광단이 확대 개편돼서 뭘로 갑니까?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으로 군정서군으로 확대 개편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도 대종교를 믿었다. 네 번째,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한문, 배제학당은 아펜젤러가 세웠죠. 아펜젤러는 개신교 선교사였다라는 거죠. 자, 경향신문, 천주교계 신문이 그 경향신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신부 드망즈가 만들었다. 자, 우리가 이제 38번에 대종교에 대해서 3번 정답을 냈고요. 39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취지서를 발표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취지서, 민족운동, 발기 취지서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까? 민중의 보편적 지식은 보통교육, 교육 얘기가 나왔어요. 보통교육으로 가능하지만 심오한 지식과 학문은 고등교육이 아니면 불가하며 사회 최고의 비판을 구하며 유능한 인물을 양성하려면 최고학부의 존재, 그게 뭐예요? 대학교죠. 대학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느낀 바 있어서 감히 만천하 동포에 향하여 밀립대학의 설립, 아이고 맨 끝에 있었네. 그렇죠? 뭡니까?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 아닙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920년대 이상제가 이제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전개하지요. 그래서 한민족 한 사람이 1원씩 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금운동을 전개를 했었던 것이 1920년대 밀립대학 설립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자, 1번. 근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1922년이에요. 1927년이에요. 그렇죠? 여성들의 민족 유일당 운동인데 1920년대 민족유일당 운동, 이때 당시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전개가 됐을 때 근회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민족운동이 관계가 별로 없다. 자, 두 번째,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건 뭐예요? 1919년 3월 1일 3.1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상제 등이 주도해서 모금 활동을 전개했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대학 부지도 알아보고 그러려고 했었는데 일본 놈들이 대학교를 만들었으니 그게 뭡니까? 경성제국대학. 그렇죠. 그래서 친일파만 뽑았다. 네 번째, 어린이날 제정하고 잡지 어린이들을 발간했으니 이것은 천도교 소년회에서 활동을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방정환 어린이날 소년운동과 관계가 있다. 자, 다섯 번째,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화로드는 뭡니까? 농촌계몽운동 아닙니까? 농촌계몽운동. 동아일보가
나로드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서 가르치자. 그래서 시기도 1930년대 초반으로 푸셔야겠지요. 자, 39번에 이제 3번이고 우리가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민족운동을 찾아보자. 검색 결과 1929년 한일 학생 간의 충돌 계기로 광주에서 일어났대요. 그러면 1929년에 광주에서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나주, 광주를 왔다 갔다 하는 통학열차 안에서 박기옥이 실용당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그의 사촌 동생 박준채가 이렇게 했는데 일본 놈들이 그걸 체포를 해서 편파적으로 수사를 했고 그때 당시에 신간회가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진상조사단도 파견을 했었다. 1번 아이고 정답이 나왔네요.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지요. 그래서 당시에 1927년 그 합법단체로 그래서 민족유일당 독립운동 단체로 부상한 신간회 1929년에 컸지요. 그렇죠? 그래서 진상조사단도 파견했었다. 두 번째 순종의 인산일에 학생들의 주도로 전개되었다. 1926년 6월 10일 날 60만세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세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의 결과 상하이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네 번째,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라는 거 국채보상운동이죠. 1907년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뿐만 아니고 황성신문, 제국신문 다 참여했었다. 다섯 번째,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으니 뭡니까? 1919년 3월 1일 3.1 운동에 충격을 받은 일본 놈들이 우리가 문화적으로 통치할게 된 단 기만적으로 그렇죠. 기만적 문화통치가 시행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40번에 1번이 정답이고 4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가와나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가번 한번 찾아볼게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를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없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는 나라가 형제라면 역사는 정신이다라는 박은식의 혼사상 한국통사 서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은식 선생의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나번 우리 조선의 역사는 세계사적 이론적 역사 법칙에 의해서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일본 놈들 때문에 이게 발전이 안 된다라는 백남훈의 사적 유물론. 그래서 백남훈 선생의 사적 유물론을 나타내고 있다. 자, 첫 번째,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 독립투쟁 과정을 서술했으니 이것이 박은식 아니겠습니까? 박은식 선생이 당시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독립운동 활동 역사를 정리했으니 그것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다. 두 번째, 유물사관을 토대로 식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을 했는데 그것이 박은식 선생이 아니고 백남훈 선생이다. 나번이 돼야지요. 세 번째, 진단학기를 정립해서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으니 손진태, 이윤재 이분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안 나왔어요. 자, 네 번째, 독사실론을 발표해서 민족의 역사 서술에 중심을 두었다. 독사실론 구한말의 신채호 선생이지요. 다섯 번째 넘어갑니다.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대요. 여유당 전설을 간행했는데 이때 이제 1934년에 조선학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정인보, 문일평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모여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4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한국 독립군과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으로 항일 독립전쟁을 이끈 누구의 친필 일기다라는 거죠.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 지청천. 자,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의열단을 조직해서 단장으로 김원봉 선생이지요. 김원봉 1919년 의열단을 조직했다. 자, 두 번째,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던졌다라는 나석주 의사지요.
나석주 의사는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던 그 뭡니까 의열단 소속의 활동 1926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세 번째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독립의금부를 임병찬이 1912년에 조직을 했었다라는 거죠. 왕정복고를 위해서 북벽주의로. 자, 네 번째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라고 되는데 이때 한국 독립군이죠. 한국 독립군 사령관 지청천 장군.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다섯 번째.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열을 습격해서 중성을 입혔죠. 이재명 의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의사가 이렇게 활동을 했었죠. 1909년에 활동을 했었는데 막 찔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해요. 왜? 안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완용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2번의 지청천과 관련된 것은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4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넘어갑시다. 나쁜 일을 하면 오래 산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은 일을 하신 분들이 오래 사셔야 되는데. 자, 자, 43번 문제입니다. 다음 두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 단체를 찾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신년 관병식을 마치고 궁성으로 돌아가던 일왕행렬이 일본 왕의 행렬이 궁성 부근 앵전문 앞에 이르렀을 때 군중 가운데 돌연 한인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 명이 뛰쳐나와서 행렬을 향해서 수류탄을 던졌다라는 거죠. 이봉창의 이거죠. 사쿠라다문 의거입니다. 사쿠라다문 의거 1932년 1월 달에 있었고요. 일왕의 생일 잔치인 천장절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졌다라는 거죠. 윤봉길 의거지요. 1932년 4월 달에 있었죠. 그래서 상하이 사변을 지들이 이겼다. 그래서 전승을 기념하자. 그래서 그 식장을 찾아가서 쑥대밭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두 분 모두 김구의 한인 애국단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한인 애국단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1번.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창설되었다. 한인애국단 언제 만들어집니까? 1931년 상하이에서 김구 선생이 만듭니다. 그렇죠? 근데 중일전쟁은 언제예요? 1937년인데 이 이후에 이전에 만듭니다. 틀렸죠? 두 번째. 자, 김구의 주도로 상하이에서 조직되었다. 2번이 정답. 그렇죠? 상하이에서 조직한 한인애국단. 3번.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했다. 의열단이죠. 의열단에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선생이 1923년에 김원봉 선생의 이제 부탁을 받아서 신채호 선생이 작성을 해줬던 의열단 선언, 조선혁명선언이 나와 있고요. 네 번째, 김익성, 김상옥 등의 단원으로 활동했던 의열단이죠. 그렇죠? 의열단 의거. 다섯 번째,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어 신민회잖아요. 1911년 신민회에 대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3번에 2번이 정답. 44번 문제로 들어갑시다. 자, 44번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보자. 이것은 태평양 전쟁이 전개된 시기에 여러분 태평양 전쟁 언제 있었어요? 41년에. 그렇죠? 진주만을 습격을 했던 일본 놈들. 자, 만들어진 포스터로 애국반의 호적 미등재자가 없도록 하는 수칙이 쓰여 있다. 특히 징병제에 대해서 징병제 44년. 그럼 지금 언제입니까? 애들이 지금 전쟁에 전쟁에 광분하고 있는 일본 애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미친 듯이 수탈을 하는 거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할 것 없이 싹 다 빼가고 있는 1940년대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번. 회사령이 철폐되었다. 철폐된 것은 1920년대. 그렇죠? 그래서 김한적 문화통치 때 철폐했고요. 두 번째, 조선 태영령이 시행되었다. 여러분, 태영령은 1912년에 만들고 20년까지 존속했던 악법이지요. 세 번째,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되었다. 1910년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번째, 여자 정신 근로령이 공포되었다. 인적 수탈.
여성들의 인적 수탈을 하기 위해서 악법을 제정했으니 이 당시가 딱 맞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제1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44번, 4번으로 정답하고요. 45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옳은 걸 찾아봅시다. 선생님께서는 광복에 대비해서 조선 건국동맹을 결성했는데 광복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했냐라는 거죠.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 모르겠다. 그렇죠? 넘어가 봅니다.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대요. 아유, 그럼 끝났죠. 건준이는 누가 만듭니까? 여운형 선생이 만듭니다. 여운형. 그래서 언제 만들죠?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동시에 전국에 또 치안대를 조직하게 되는 조선 건준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여운형이고 1번 볼게요. 좌우합작위원회 추측이 되었다. 좌우합작 운동은 1946년에 있었죠. 그래서 중도 좌, 중도 우 세력이 연합을 해서 대화를 풀어서 통일 국가를 만들어보자 이런 운동이었는데 이때 중도 우파 김규식 그리고 중도 좌파 여훈영 맞지요. 1번이 정답이지요. 여훈영. 두 번째, 김규식과 함께 남북협상에 참여했다. 남북협상은 1948년 4월 달에 있었죠. 남북한 재정단 사회에 단체 지도자 협의회. 그렇죠. 그래서 남측 대표 김구와 김규식 그리고 북측 대표 김일성과 김두봉이 평양에서 만났는데 실패. 세 번째, 재미 한인을 중심으로 흥사단을 만들었으니 안창호 선생이지요. 그렇죠. 네 번째, 정읍에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이승만이죠. 이승만. 다섯 번째, 중국 국민당과 협력해서 조선의용대 김원봉. 그렇죠? 이쪽은 이제 김구라고 써놓을 거예요. 김구, 김규식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우리가 4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아이고, 자, 가번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친일 경력이 있었던 경찰과 친일파동 공산당과 싸우는 애국지사를 잡아서 반민특위. 그리고 지금 내용이 뭐예요? 반민특위의 활동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반민특위. 자, 반민법은 언제 만들죠?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바로 직후에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48년 9월 달에 법안이 통과돼서 활동을 하는데 이때 반민특위가 활동되는 건 또 10월 달이에요. 아무튼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진 이후 그래서 1949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이 친일파 처벌을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잘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거죠. 나번 한번 볼게요. 자유당이 나왔으니까 뭐야 1공화국이 계속 진행이 되나 봅니다. 당시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추진했는데 그게 11월 개헌하는 의결 정족수계 한 명이 부족해서 부결됐대요. 4.4.5입 개헌. 자, 여러분 이제 4.4.5입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자라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1954년 11월 달에 개헌 4.4.5입 개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갈 일을 찾으면 돼요. 정부 형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뀌었다. 제2공화국이다라는 거죠. 제2공화국이니까 나 이후에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장기 독재를 가능한 유신헌법이요. 1972년 한참 뒤에 있잖아요. 안 되고. 세 번째.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되었다. 이것은 이제 진보당 사건인데요. 진보당 사건도 이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3대 정부통령 선거 이후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네 번째, 임시수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통과되었으니 이것이 발췌 개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 중에 있었죠. 이건 전쟁 끝났죠. 53년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것 정답. 자, 그렇다면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해서 3.15 부정선거, 이거 1960년 아닙니까? 3월 15일 3.15 부정선거. 그래서 이때 이것이 이제 잘못돼서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서 4.19 혁명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46번엔 정답이 4번. 자, 우리가 이제 4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47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47번. 밑줄근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아보자. 총선거예요. 자, 제시된 자료에는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집혀보는 가운데 총선거의 투표 방법 포스터예요. 그래서 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넘어왔대요. 자, 이거 뭡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 5월 50 총선거를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다. 자, 한번 풀어봅시다. 옳지 않은 거. 1번 비례대표제가 시행되었다. 비례대표제, 우리가 이제 최초의 선거를 했을 때 벌써 비례대표제가 나왔을까요? 그러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6대 총선 이후부터 시행되는 것이 그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래서 63년 제6대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이냐 뭐 몰라도 느낌상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였고요. 세 번째, 38도선 이남에서만 남쪽에서만 시행됐고요.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198명이 선출되었다, 뽑혔다라는 거지요. 다섯 번째,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총 인원은 300석인데 거기에서 198명이니까 100석은 북한석으로 빼놨고요. 그렇죠. 근데 2석이 빠졌잖아요. 2석이 언제입니까? 제주도 4.3 사건 때. 그렇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 그래서 41번에 1번이 틀린 것으로, 47번에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48번 문제로 갈게요. 다음 뉴스 보도된 이후 사건. 그럼 뉴스 보도가 언제인지 파악해야죠. 어제 동대문 평화시장 재단사 전태일 씨가 분신했대요. 여러분, 전태일 분신 사건이 1970년에 있었어요. 그렇죠? 전태일 분신 사건. 당시에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던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이후 1970년 이후 상황을 풀어봐라라는 거죠. 1번, 기억번. 최저임금법이 시작되었다. 최초로 최저임금법은 1986년이에요. 이때 제정되니까 이 이후 맞네요. 이후니까. 니은번. 한미 원조 협정이 체결됐는데 이건 왠지 불쌍해 보이죠. 48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만들어지고 48년 12월 달에 미국에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자, 디귿번.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된 것은 박정희 정부예요. 그래서 1977년 이 연도는 외워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시험 잘 나와요. 그러니까 70년 이후 상황. 리을번.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1차지요. 그래서 1962년 1차가 시작되고요. 언제까지? 66년까지. 그러니까 리을번은 이전 상황으로서 답이 될 수 없고, 기억번, 디귿번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49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49번입니다. 자, 나 인물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인데, 자, 가번, 나번이 나와요. 익숙한 분들이네요. 그렇죠? 경상남도 거제, 신민당, 통일민주당 촌재였고, 그리고 대한민국 14대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죠. 가번은 김영삼 정부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김영삼 정부는요, 1993년 문민정부로 출범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5년이니까 1998년까지 김영삼 정부였다. 나번은요, 전라남도 신안, 그리고 7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고요.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그 다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죠.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있었다라는 거죠. 김대중 정부 1998년부터 5년이니까 2003년까지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번. 남북기본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이 해당 사항 없지요. 니은번. 금융실명제가 1993년 김영삼 정부 때거든요. 93년 맞네요. 그렇죠? 자, 디귿번.
4번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은 언제입니까?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의가 회담이 시작되어 성사가 됐고 그 바로 직후에 6월 15일 6.15 남북 공동선언이 서로 이루어졌으니 2000년 김대중 정부 맞다라는 거죠. 리얼 1번 미국과 FTA가 체결됐는데요. 여러분 FTA에 대해서 궁금증이 너무 많으신데요. 2007년 노무현 정부라고 푸시면 됩니다. FTA에 관련돼서 나오게 되면. 그래서 니은과 디귿번 3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50번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50번 문제. 마지막 문제네요. 자,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일단 자료에서 민주화 운동 어떤 건지 한번 파악해 봐야지요. 이제 우리 국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더 이상 민주화의 실현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고요. 분단을 이유로, 경제개발을 이유로, 그리고 지금은 올림픽을 이유로, 올림픽 1988년에 올림픽이 있었어요. 제24회 서울 올림픽. 그래서 우리가 88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 24회 올림픽을 이유로 민주화를 유보하자는 역대 독재 정권의 거짓 논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이 성사 잘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그러니까 이 이전 상황이다 이거죠. 자, 거짓 논리에 깨어나고 있다. 4.13 폭거가 무효임을 선언하는 행진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4.13 후원 조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1월 달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사람들이 이제 여론이 어떻습니까? 이제 헌법을 바꿔야, 직선제로 대통령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4월 13일 날 호원 조치, 헌법을 안 바꿀 것이다, 헌법을 수호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일어났죠. 이것들이 장난쳐 60 민주항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나타내고 있지요. 자, 그럼 이제 풀었습니다. 사료가 지금 6월 민주항쟁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양원재 국회가 출연한 결과 양원재 국회는요 1차 발췌개헌 때하고 3차 이 2공화국이 출범 바로 직전 상황이죠. 4.19 혁명 직후 상황. 두 번째,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회에 반대했다. 1964년에 65년에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김종필 오일화 메모가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64년 1년 전이죠. 64년 6월 3일 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으니 6.3 항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굴욕적인 회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독립축하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났던 6.3 항쟁이고, 세 번째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군부 퇴진 운동이었다. 네 번째, 관련 자료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5년 다음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이렇게 돼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항복할게요. 그래서 6.29 선언을 했지요. 그래서 이 선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제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8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목적은 아는 것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체크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론 공부를 다시 해보자라는 거죠. 아는 것은 아는 것대로,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대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테스트하고 좌절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정리하시고 공부하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회차에서 뵙겠고요.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